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행입니다. 컬러랑 드로잉 학습지 마르코 루나르 색연필과 함께합니다. 오늘 13차 시 사과하고 서양배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계속 구의 응용 형태입니다. 구의 응용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뭐 양감,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양감, 어떤 부피나 덩어리 느낌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빈 느낌, 그 다음에 선 연습에도 효과적인 물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주로 그려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과는 완전한 구는 아니에요. 밑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기도 하고요. 위는 그래도 약간 이런 형태의 느낌을 기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가 또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조금 더 신경을 이제 많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정물이고, 그다음에 사과에 여기 또 뭐 이런 질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이렇게 세로 줄무늬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자세하게 보시면 색깔도 많고 점점점점 막 도트도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묘사까지는 아직은 좀 뒤로 밀어두고요. 점점 실력이 향상할수록 묘사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묘사가 되는 너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실 테니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색감 사용하는 거랑 선을 어떻게 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 색 일단 38번입니다. 38번이요. 카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채도가 아주 높은 빨강은 아닙니다. 약간 자주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황이라든지 또 반사광에 사용하는 마젠타라든지 이런 색감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사용하셨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색에서부터 살짝 연한 색까지도 명도 단계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요. 메인색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안쪽으로 향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진해서 일로 갈수록 흐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은 이제 요 형태에 맞춰서, 사과 형태에 맞춰서 선을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얘가 이렇게도 물론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동그랗기 때문에 선의 방향을, 특히나 사과에서는 조금 더 형태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그 느낌 내기가 더 좋습니다. 사과는 생각보다 쉬운 작물이 아니어서요. 그때그때마다 실력이 좀 향상할 때마다 또 새롭게 그려지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눈에 보여지는 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메인 색감으로 전체적인 사과의 느낌을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 빛 받는 데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색을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흰색을, 흰 종이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면을 채우시기 위해서 색연필 돌리지 않고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면이 빨리 차고, 그 다음에 색연필 살짝 돌려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요 사과의 겉의 질감을 표현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혼색 하셔야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92번을 어두운 데에 전반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92번 해보시면 얘랑 굉장히 지금 카민하고 잘 어울려요. 92번이 번트 카민이거든요. 그래서 카민을 좀 태운 느낌, 번트 같은 색들이 좀 약간 태워져 있는 탄, 뭐 이런 색감일 때 붙여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뭐 밝은 쪽에서의 어두운 부분에도 충분히 사용하시기가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과의 요 밑부분, 어떤 디테일한 묘사는 물론 위에서 많이 하겠지만 요 밑에가 아무래도 탄탄하게 또 받쳐주는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어두운 부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두 개가 어떤 톤이라고 하죠. 톤이 명도와 채도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그 부분이 두 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색이어서요. 38번과 92번을 어떤 짝꿍색처럼 38번 사용했을 때 조금 진하게 하고자 한다면 같이 사용하시기에 또 굉장히 좋은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조합이죠. 그래서
요 어두운 데까지 또 충분히 사용을 해주시고요. 한 번에 색을 완성한다라기보다 천천히 이제 여러 색들을 좀 겹쳐 쓰는 느낌으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선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평면의 종이 안에서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의 방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색 갈게요. 일단 제가 23번 오렌지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약간 진한 색을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뭐 사실 이제 사과에 굉장히 다양한 색감이 있어요. 노란색에서부터 다 익지 않은 경우에는 연두색도 있고 좀 진한 붉은색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빨강색을 사용하기 전에 연한색부터 너무 시작을 해버리시면 좀 원하는 색감이 나오기 전에 이 종이가 너무 많은 색연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색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인 색감을 충분히 먼저 활용을 하시고요. 그 위에 노란색 또는 주황색 이렇게 이제 노랑이 좀 섞인 색들, 밝은 색들을 추가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과의 색감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가고자 하신다면 여기에서 채도가 높은 11번 색이 있습니다. 11번 보시면 조금 핑크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진한 핑크 또는 굉장히 예쁜 빨간색이죠. 제라늄 레드라고 하는. 그래서 요 11번을 또 사용을 해주시면 요 그 오렌지랑 색이 섞이면서 조금 더 산뜻한 분위기 내주실 수 있어서요. 마무리 하실 때 전반적인 색의 느낌이라기보다 빛 받는 곳에서 또는 윗부분, 맨 윗부분에서 좀 추가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여기 나와 있는 색, 지금 사과에 사용한 색이 92번부터 39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색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고요. 요거를 활용했는데도 조금 색감이 부족한 것 같다 하실 때에 요 11번 색감이랑 그 다음에 19번 있습니다. 크롬 옐로우까지 좀 추가하셔서 맨 위에 가장 밝은데 노란 색감까지도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덩어리가 이제 양감 뭐 이런 것들 빛 느낌 이런 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수월해지시니까요. 색감을 점점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밑에 맨 아래 반사광에는 좀 보라색을 사용해 주시는 보랏빛이 도는 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서요. 39번 마젠타입니다. 마젠타 같은 경우에 핑크의 느낌 좀 붉은색의 느낌이 더 강해요. 지금 뭐 퍼플도 있고 레드바이올렛도 72색 안에 마르코 르누아르 72색 안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붉은 느낌이 강하면서도 산뜻하게 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젠타 요가 요 반사광에서 사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물 연습 뒤에 가서는 뭐 풍경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연습을 거듭하실수록 좀 사용해보지 않은 색들 또 같이 써보지 않은 조합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색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이런 색감을 좀 사용해 보시고 다음번 갔을 때에 또 다른 색감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일감 있게 44번으로 꼭지와 그림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 사과 요 꼭지도 원기둥이잖아요. 아주 얇은 원기둥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이 빛의 반대쪽 어두워지는 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해두시고요. 요 빛 받는 쪽을 또 밝게 놔두셔도 괜찮고요. 조금 화이트로 놔두셔도 괜찮고 또는 끝마무리만 살짝 하이라이트 좀 살려주시고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채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끊어지는 부분 요 안쪽 또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게 44번 추가해 보시고요. 그림자 지금 수평한 바닥에 놓여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요. 그림자가 많이 그 수평선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기울기가 많이 누워져 있는 사선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선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려면 이 스케치북을 조금 움직이셔서요. 손이 편한 방향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꼭 이렇게
거꾸로 꺾어서 안 하셔도 괜찮고요. 요 그림자가 이어지는데요. 요 92번을 채색을 하시다가 그림자 안에도 가볍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얀 바닥인 경우에는 대부분 물채색이 바닥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요 어두운 부분에 사용했던 92번 색감을 같이 그림자에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밝은 부분도 한번 이어나가 보시고요. 밑에는 서양배인데요. 사용하는 색감이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색감. 그래서 일단 46번의 버밀리언은 조금 진해서요. 이 버밀리언이랑 제가 18번 텐저린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샤프론입니다. 써보시면 이거 노란기가 조금 더 많이 돌고요. 그래서 요 18번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정도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정도의 색감을 요 18번과 그 다음에 60번의 라이트 그린을 교차하시면서 밑에 이제 그린 들어올 자리에 완전히 비워놓지 마시고요. 요 색을 같이 들어오세요. 아주 연하게. 그래서 위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구의 어떤 형태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올 때는 좀 힘을 빼서 색을 사용해 보세요. 요 텐저린 색감이 이제 주황의 느낌도 있고 약간 노란빛도 포함하고 있는데 차분해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좀 차분해서 지금 비교해 보시면 요게 22번이고 요게 18번이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얘를 훨씬 더 밝은 부분에서 사용하고요. 이 18번을 중간 톤, 그러니까 약간 어두워지는 부분까지도 사용을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이 서양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감들을 표현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조색이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이 물체의 색을 결정해 주는 거,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해 주는 색으로 전체 명암도 표현해 주시고 약간의 질감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셔야 그 다음이 또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물체에 따라서 이제 주조색의 분위기를 다르게 설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쨍한 색, 채도가 높은 색,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또 밝기도 밝고 이런 색감보다 그것보다 조금은 차분한 느낌이 드는 색으로 메인 색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에 요 18번의 텐저린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어두운 데에서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섞여야 되잖아요. 익어가고 있는 중에 혼색으로 색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요. 60번의 라이트 그린 얘도 너무 진하게 오지 않으시고요. 천천히 중간이 섞이도록 해보세요. 지금 이제 눈으로 색이 섞이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텐데요. 섞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0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채도가 높아요. 쨍한 색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색으로 18번의 텐저린 색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같이 약간 황토색 느낌도 나고 더 차분하게 그린 색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딱 쨍하게 들어오신다기보다 요 그린 색을 한번 쓰고 뭐 그 위로 주황 계열의 색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겹쳐서 사용해 주셔야 좋습니다. 마르코에도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다음 색이 들어올 때 이 선이 풀어지지 않고 또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선과 선을 나란히 놓았을 때에 눈에서 혼색되는 그러니까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실제로 굉장히 탁해지지 않으면서도 중간색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여기 밖으로 커져 버렸어요. 한 번에 진하게 한다기보다 천천히 이 색연필의 특징을 살리셔서 여러 번 겹겹이 부드럽게 올려보세요. 그래서 뾰족하게 깎으면 이제 더 날카로운 표현들을 하실 수 있고요. 뭉툭한 색연필을 사용하실 때는 넓은 면적을 빠르게 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사용하실 때 좋아요. 아무래도 뾰족하면 금방 부러질 것 같아서 너무 흐리게 조심스럽게 칠하게 되시니까요. 아주 디테일한 묘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묵직한 듯한 색연필로 충분히 진한 색에서부터 연한 색까지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서양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진하게 한 다음에 섞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정말 겹겹이 층층이 한 층 한 층 60번 한 번, 그 다음에 뭐 18번 한 번. 여기 어두워지는 데는 이제 60번도 60번 아니죠. 요 텐저린을 조금 진하게 사용을 해 놓고요. 그 위로 버밀리언도 쓰려고 합니다. 46번 버밀리언입니다. 자, 버밀리언은 사실 이제 23번하고 굉장히 좀 더 조화가 잘 맞는 느낌의 색입니다. 쨍하죠. 그래서 이제 다 요 텐저린으로 완성하기에는 좀 약하다 하신다면 요 색감을 버밀리언을 조금 어두운 부분에 추가하시면서 채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에도 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동그랗고 또 이렇게도 동그란 전체 느낌이 다 나왔다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진하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이 밑색을 넣는다 생각하시고요. 내가 이런 분위기로 색을 넣으면 어떨까? 여기까지 좀 혼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색 손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예행 연습처럼 부드럽게 밑색을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진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 톤인 텐저린도 한 번 더 진하게 들어오고요. 이때에는 이제부터는 곡선을 조금 더 유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휘었으면 하는 방향에 맞춰서 선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원하는 형태와 가까운 원하는 형태를 좀 더 잘 드러내주게 하는 곡선을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서 23번 사용해 볼게요. 이 샤프런이 생각보다 굉장히 색감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이라이트 부분은 좀 남겨놓으셔도 좋고 나중에 뭐 노란색이 올라와도 좋지만 이게 막 그렇게까지 노란색 정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색감을 올려보세요. 완전히 하이라이트는 남겨놓으시고요. 잊어버리고 덮어지셨다면 지우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향의 선 이렇게 휘고 다시 이렇게 되는 방향의 선들을 활용을 하셔야 좋고요. 약간 타원형을 그리셔도 좋고 조금은 선의 느낌이 살도록 겹겹이 여러 번 칠해서 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보다 연두색을 조금 더 들어가셔도 좋고요. 연두색 하시고 난 다음에 요 23번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섞이면서 이제 강한 연두색의 쨍한 느낌이 라이트 그린의 느낌이 굉장히 묘하게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과 이런 거보다도 이제 중간에 익어가면서 색이 변화하는 물체들은 한 번에 진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색감을 섞어 나가시면서 그 부분을 잘 섞이고 있는지 중간 톤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면서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로운 창의적인 작업을 하실 때에 딱 칠했는데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색감이 이상한데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이때는 조금 더 얘를 약간 이렇게 주변으로 퍼지게 살짝만 넉넉하게 써놓으시고 색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을 조금 더 풍부하게 쓴 느낌이 나니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수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하신다면 지우기보다는 상상하지 않았던 색, 예측하지 않았던 색을 또 사용함으로써 풍부하게 색을 사용한 느낌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무한반복입니다. 요거를 고르게 올리기 위해서 선의 방향도 물론 바꿔주시고요. 서로 섞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눈에서 이렇게 색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루에 뭐 사과, 그 다음에 요 서양 배 다 완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칠하면서 색감도 확인하셔야 되기
되고, 그다음에 명도 표현, 뭐 질감 표현까지는 아직은 아니시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요.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느긋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정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44번 위에서 사용했던 색과 같습니다. 브라운 오커를 이용해 가지고요. 요 이제 사과 꼭지도 마찬가지로 원기둥이잖아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 진하게 그려주시고요. 살짝 앞으로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림자를 또 그림자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자 81번 하려고 하는데요. 브라운 그레이여서 이 따뜻한 느낌의 색을 전반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지금 다 오렌지 계열로 해서 지금 따뜻한 느낌, 주황색 계열의 따뜻한 느낌의 색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자도 같이 색 온도를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바닥이 뭔가 다른 색감이 아예 파란색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림자에서의 색 온도를 물체와 조금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면 좋고요. 밑에 바닥이 이제 차가운 계열의 색감으로, 파란색 계열의 색감으로 좀 깔려 있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림자도 조금 차가운 쿨그레이를 사용해 주시되, 그림자 위에 이제 물체색이 좀 비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체색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서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셔야지 되는데요. 그리시다가 보면 아무래도 이 형태하고 그림자를 따로 하시면서 여기 부분이 비어 보이는 경우, 거기까지 채색이 되지 않고 하얗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하시고 난 이후에, 그림자 그리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조금 어두운 부분에 사용했던 색, 그리고 요 그늘에 3, 4 영역에 사용했던 색을 그냥 쭉 그림자까지 살짝 연결해서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의도적으로 덮어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어두운 부분에서 사용했던 색을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그림자에도 마치 요 색이, 물체색이 비치는 것처럼 또 반영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보다 천천히 조금 더 밀도를 올리시면서 요 사용한 색들을 그대로 좀 진하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연두색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주황색 진하게는 안 되기 때문에요. 요 과정을 조금 반복하시면서 서로 이제 색이 올라가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진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계속해서 칠해지면서,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색이 진해지는 것들을 반영하셔야지 되고요. 색을 계속 올리면서도 형태를 유지하셔야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과, 여기가 볼록한 배죠. 사과가 아니죠. 네, 사과의 느낌을 충분히, 아니죠, 배의 느낌이죠. 너무 헷갈리고 있어요. 네, 배의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뒤에 부분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쭉 연결해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차시였습니다. 사과와 서양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